이거는 날 펑추. 이구 잠깐만요. 이만큼 치우고. 펑셔널리즘. 펑셔널리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대비돼요. 분투에 대해서 뭐라 그래야 되나, 지금 이 순간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게 뭔지를 알아보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뭘 느끼고 있고 뭘 생각하고 있고 이거를 찾아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에는 동의를 해요, 이 기능주의가. 근데 뭐에서 다르냐면은, 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분투는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초점을 맞췄다면, 기능주의에서는 말 그대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뭘 하려고 일어나느냐, 그야말로 그것이 하는 기능이 뭐냐. 만약 슬픔이 올라온다면, 이렇게 무슨 감정이 올라온다면, 인간의 의식은 감정 부분도 요만큼 있구나, 이렇게 분투가 맞다면, 이 기능주의에서는 이 감정이 올라오는 이것이 올라옴으로써 이 인간으로 하여금 뭘 하게끔 하려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걸까,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인 거죠.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윌리엄 제임스라고 해서, 제임스 보통, 자,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많은 학자들은요, 대부분 유럽,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또 어디? 스위스, 요쪽에 이제 학자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 서서히 이제 19세기 넘어오면서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강국이 돼서. 그래서 제임스도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윌리엄 제임스는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입니다.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미국 심리학. 그래서 전체 그 심리학의 아버지는 분투고,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는 제임스. 이분은 기능주의와 관련해서.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뭘로 구성되어 있나, 그러니까 뭘로 구성되어 있냐가 아니고, 의식이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제 그 기능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 제임스라는 사람은, 이게 이제 누구한테 또 영향을 받았냐면, 물론 이제 처음에 이 분투로부터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겠죠. 그러면서 찬동하는 부분은 찬동을 하지만 아닌 부분은 또 아니라고 다 자기만의 이제 그거를 내닫고, 사실 우리가 반대 이론을 내놓는다는 거는 그 전 이론이 없으면 반대 이론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건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이드가 왜 대단한 사람이냐면, 프로이드 이론 지금 비판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정신분석은 몇십 년 전에 프로이드가 하던 그런 정신분석으로 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리학을 얘기할 때 프로이드를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의 그 이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많은 이론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반대하면서 반박하면서 나오기도 하고, 동조하면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대안을 내놓으면서 나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분이 또 이제 분투 외에 또 한 사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너무나도 유명한 진화론을 얘기한 사람, 찰스 다윈. 다윈이 인간의 의식에 미친 영향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근현대에 걸쳐서 인간의 의식 전환과 관련해서 획기적인 영향을 미친 몇몇 사람 꼽으라면 다윈 꼭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가? 프로이트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 이런 사람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획기적인 의식 전환을 할 수 있게 한 사람이죠. 그 전까지는 물론 르네상스라고 해서 이제 인간 본성을 막 연구하기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종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컸잖아요. 근데 그것과 완전히 대비되는 얘기를 하잖아. 어디서부터 진화됐다고 인간이? 유인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전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건데 뜬금없이 뭐 단세포 세포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유인원으로 인간이 진화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프로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 욕망 때문에 인간이 그런다. 그 시대에, 그 엄혹한 시절에, 빅토리아 시대에 굉장히 금욕적이고 청교도적인 독일, 오스트리아 사회에서 이게 성적 욕망 막 이런 거 막 끄집어내서 얘기를 한 거고, 그것도 무의식 막 이러면서. 그래서 굉장히 프로이드든 다윈이든 처음에 자기 이론을 이렇게 내놨을 때는 완전 이단 취급을 받았어요. 뭐든지 새로운 것들은. 우리 사회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점차 계속 끊임없이 이제 또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는 프로이드의 이론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무의식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리고 진화에 관련해서는 이제 굉장히 또 복잡한 또 이제 이게 또 논쟁거리가 될 수가 있는데, 종교적인 색채 빼고 그냥 이제 심리학 내지는 그 심리학보다는 이제 학술적인 면에 있어서 인간 이해를 위한 방법, 접근으로서, 학문으로서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좀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진화론이 아까 말한 것 의식 전환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게 이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진화론적 관점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학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우리 이제 애착 이렇게 동물 행동학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보면 대부분 진화론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생물 시간에 진화론 배웠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우나? 안 배웠나? 선택 과목이었나? 깊게는 안 배웠어요. 결국은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이 있잖아요. 진화론에서 얘기 적자 생존부터 시작해서 또 뭐 있어요? 자연 도태, 자연 선택과 도태, 용불용설 맞나? 용불용설 안 쓰면 쇠퇴하고 그리고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적응에 대한 문제예요. 적응. 유기체가 그러니까 생명체가 이 환경 속에서 살아나는 것, 즉 적응이란 말을 떠돌한 말로 하면 뭐예요? 생존 또는 재생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생명체에 있어서는. 내 생명이, 내 존재가 계속 유지되는 것. 그러면 나는 유한체이기 때문에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나와 같은 유전자를 가진 새끼를 계속 치잖아요. 그건 동물이든 인간이든 다 똑같다는 거죠. 최대한 내 유전자가 대대손손 내려간다면 나는 계속 살아있는 걸로 이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생존. 그래서 인간의 생존과 관련해서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가나 고군분투하는 와중에 이제 이런 개념들이 생기면서 강한 놈이 살아남고 또 뭐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생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 행동이 더 많이 이제 발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거는 이제 런던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오염이 너무 많이 됐잖아요. 환경이. 오염이 된 상태에서 어떤 어떤 지역이 공장지대로 바뀌면서 그 지역에 더 이상 흰 나방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냥 회색빛 나방만 계속 이제 나온 거죠. 원래는 흰 나방이 되게 많았던 지역인데 이게 뭐냐면 나방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회색 날개를 가진 나방은 살아남았다는 거죠. 계속. 왜냐하면 흰색 나방은 너무 눈에 띄거든. 그 공장지대로 변한 그 지역에서는. 그래서 더 윗사슬에 먹이사슬 위에 있는 생명체한테 잡아먹히기가 너무 쉬웠던 거죠. 그래서 거의 보호색처럼 회색 날개를 가진 애들이 우연히 거의 돌연변이라는 얘기도 이제 여기서도 나오죠. 우연히 그렇게 나왔는데 얘네들은
이제 눈에 안 띄니까 계속 생명력이 길어진 거고, 그런 애들끼리 또 모여서 교미를 하고 자손을 놓으니까 또 확률적으로 또 회색빛 날개가 더 많아지고, 흰 것들은 다 잡아먹히다 보니까 계속 유지가 안 되고,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임스가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의식이 왜 그렇게 기능을 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능을 하는가라는 거를 다윈의 그 개념을 가져다가 이해를 할 때 어쨌든 더 오래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 모든 어떤 그 활동들을 한다라는 거죠. 행동이, 인간의 행동이. 그래서 오늘날 그 개념을 지지하고 도입하는 심리학적인 관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종의 생존과 번식, 이게 재생산이 이제 번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생존과 번식을 도와주는 특징들이 더 오래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갈 유지가 가능성이, 확률이 크다, 그런 거고. 그래서 또 이제 이 진화론적 관점으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한편으로 보면 이 진화 심리학에서 이렇게 보면은 융의 심리학하고도 굉장히 이제 연결고리가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또 그 타임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심리 기능, 모든 의식 활동, 그러니까 이 시대 때 얘기했던 심리 기능, 정신 활동, 의식 활동, 이런 모든 것들은 궁극적인 기능이 뭐냐면 인간의 생존과 번식을 돕는 것이다. 그게 이제 제임스가 다윈의 개념을 가져다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미국 쪽에서는 대세 이론으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기능주의예요. 기능주의. 자, 그래서 구조주의와 기능주의의 차이는 확실히 이해가 되십니까?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의식은 무슨 기능을 함으로써 인간을 돕는가? 다르죠? 그래서 말 그대로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어떤 기능을 하느냐? 요 접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처음 시작으로 이렇게 두 세력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동시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너무 이제 유명한 정신 분석적 흐름이 나타나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막 하고 있을 때 정신 분석은 다른 한켠에서 막 또 자기들끼리 막 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역사가 오래돼요. 정신 분석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프로이트 맞습니다. 근데 프로이트도 정말 뜬금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건 아니고, 이 사람한테도 영감을 받은 또 이제 선례 학자들이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샤르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을 들어보니 이제 프랑스 쪽 사람이죠. 자, 샤르코가 뭘로 유명한 사람이냐면 최면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최면술. 게다가 샤르코는 약간 사자 기질도 있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막 사람들 불러 모아갖고 무슨 부흥회 하듯이 막 이렇게 이제 막 시험 보이고 막 사람이 툭 막 이렇게 막 마음대로 조종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막 보여주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최면 하면 레드선 뭐 이러면서 뭐 이렇습니다. 내 몸이 점점 어떻습니다 하면서 그대로 막 꼭두가시처럼 막 이렇게 되는 것만 생각하면 곤란하고, 그거 이면에 있는 그 기저에 있는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해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병도 유행 따르는 거 아세요? 병도, 질병도 유행이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프로이드 그 전후 요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우리가 동서양 생각하면 서양은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동양은 굉장히 예의범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거의 동서양은 거의 다 똑같았어.
특히 그 중세 때의 그 청교도적인 마인드가 유럽이나 미국에 또 보면 미국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자유분방한 것 같아도 저기 미국 어디 구석에는요 또 완전히 그 19세기, 18세기 그대로 그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처럼 요 시대 때가 그 빅토리아 시대라 그래서 상당히 아까 말한 것처럼 가부장적이고 그리고 그 남성 중심적이면서 뭔가 이렇게 청교도적인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본능, 욕구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래서 금욕적인 그러니까 이 욕구를 금하는 그런 풍토였거든요. 근데 인간은 지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어때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누르라고 하고 법리나 뭐 어떤 뭐 질서나 이거에 그 뭐죠?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강요를 하는데 특히 누구한테? 남자들한테는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해요. 그러니까 서양이라고 여성 인권 이거 아니에요. 오히려 저기 북유럽 어디에서는 그 여성 참정권이 거의 60년대, 70년대, 1960년대 이후에 허락된 나라들도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는 지금 굉장히 평등하게 사는 것 같죠. 근데 이렇게 평등하게 살게 되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요 시대만 해도 그러니까는 19세기예요. 요때 이제 1800년대 요때 보면은 그래서 억압을 너무 많이 하면 지금은 너무 당연한 이론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건데 너무 욕구를 막 참고 누르면 뭐가 돼요? 병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정신 신체 장애도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요게 우리나라나 일본에만 주로 이제 많이 나타나는 병 중에 화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한국과 일본의 여성들에게서 주로 나타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욕구를 억압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자연히 충족되고 만족이 돼야 되는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건데 이거를 누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억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게 몸으로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몸으로. 그래서 이제 근데 암이나 뭐 심장 질환 이런 형태가 아닌 이제 마비 아니면 뭐 기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저기 행동, 운동이나 그 마비 증상, 운동 이상 이렇게 나타나고 막 정신적으로 굉장히 막 억압이 심한데 나중에 막 이렇게 막 폭발하거나 이러면서 혼란스러운 정서, 감정 기복이 심하고 막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요 시대에 뭐라고 불렸냐면 히스테리.